진도 뭐 나가기로 했습니까? 네, 수동태 나가기로 했죠. 오늘 숙제 안 한 사람들은 그냥 양심적으로 네, 알고 있어요. 남아서 하고 가세요. 아시겠죠? 자꾸 이렇게 쉬운 버전인데도 숙제를 안 하고 계속 난이도를 낮춰주는데도 숙제를 안 하는 거면 너희들은 그냥 의지가 없는 거다라고 내가 볼 수밖에 없어.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왜 시간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방학인데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숙제 하셨어야죠. 지금 몇 시예요? 우리 몇 시 수업이에요? 2시 반 수업이잖아. 너네 몇 시에 일어났어? 최민혁, 몇 시에 일어났어? 어, 일어나서 뭐 했어? 공부를 하는데 숙제는 안 했어? 어? 다는 못했다고? 근데 까먹을 일이 아니죠. 숙제는 매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숙제 못한 사람은 무조건 끝내놓고 집에 가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뭐 배울 거냐면 수동태를 배울 건데 수동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구문 분석에 이용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동태를 모르느냐?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수동태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계속 주구장창 들어왔어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문제는 수동태가 들어가 있는 문장에 문법 문제를 못 푸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수동태가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는 것. 이겁니다. 이거 수동태다 아니다 이런 거는 잘 알아요. 그런데 나머지 제가 언급한 두 가지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동태 개념 정말 인생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수동태를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절박한 마음으로 한번 배워보세요. 우리가 수동이다, 능동이다 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능동은 뭐고 수동은 뭐예요? 수동은 당하는 거고 능동은 하는 거고 그래서 너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간혹 어렸을 때 이런 얘기 한 적 없어? 야, 좀 능동적으로 살아라. 수동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우리 다 말썽쟁이잖아. 그러면 능동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스스로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바로 능동의 형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거의 반대형이 야, 집중 안 해? 필기 안 해? 수동으로 간다면 수동은 어떤 의미로 가야 됩니까?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 야, 이거 개념 자체는 겁나 쉽지 않아? 그치? 내가 능동적으로 하면 능동이고, 수동적으로 그냥 당하는 입장이면 수동이다. 이거는 개념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어려우냐면, 우리가 비교해줘야 하는 능동과 수동의 개념 자체가 비교해줘야 하는 두 가지의 단어의 조합 때문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뭘 만들었어? 케이크를 만들었지. 그럼 봐봐. 너네가 매번 만나게 되는 문장의 동사에는 사실은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능동과 수동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기본으로 두기 때문에 능동형을 기본 형태로 두기 때문에 능동형은 그냥 능동이라고 말을 안 하는 거야.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가 이걸 한다고 생각하지 당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값, 디폴트 값은 뭐라고 본다? 능동으로 본다 이 말이야. 이해되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능동이 아니다. 수동으로 갈 거다라고 하면 얘랑 누구를 비교해 주는 걸까요? 수동이로 간다. 동사와 관계가 수동이다라는 걸 확인해 보려면 누구와 비교가 일어나야 돼요? 요거요. 주어요. 앞에 있는 요 명사와의 뭐를 관계를 얘네들의 관계가 능동인데? 얘네들의 관계가 수동인데? 라는 거를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너희들의 머릿속에는 그게 확인 과정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걸 하는 건지 얘가 이걸 당하는 건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해석으로 냅다 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수동태를 틀리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내가 수동태 만드는 방법까지 그냥 알려드린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어렸을 때부터 설명하는 구조죠. I ate an apple 했어요. 자,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항상?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라는 것을 뭐 한 사람? 행위를 한 사람을 찾아. 또는 행위를 한 대상을 찾아. 그게 누구야? 나지. 그럼 나랑 이 동사와의 뭘 비교해? 관계를 비교해. 그럼 다시 생각해봐. 내가 먹은 거야, 먹힌 거야? 먹은 거죠. 그럼 내가 먹었으니까 이거는 무슨 형이라고 봐요? 능동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ate 쓴 거지.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썼다고 쳐요? 그러면 얘도 동사지? 동사였어? 그럼 이 동사를 행위를 한 애가 누구겠어?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겠지. 그러면 사과가 동사랑의 관계가 뭐라는 거예요? 사과가 먹었다지. 그럼 사과가 뭔가를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근데 지금 뭐로 쓰인 거예요? 능동형으로 쓰였죠. 근데 사과는 능동으로 뭘 할 수가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 능동 아니네. 그럼 뭐로 고쳐주기? 수동이어야겠네? 해서 무슨 태로 바꿔줘야 되는 거? 수동태로 바꿔줘야 되는 거. 근데 이렇게 짧고 쉬운 문장에선 여러분들이 잘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어디서? 문장이 겁나게 길고 어려운 데에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동태를 만드는 과정을 한 번만 볼 건데 진짜 마지막이야. 내가 만약에 아까처럼 I ate an apple이라고 하는 그 문장을 수동태로 바꾼다고 쳐봐요. 그러면 항상 수동태는 누구를 찾는 거야? 그 행위를 뭐한 입장? 당한 입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당한 입장을 어디로 보내요? 주어로. 그러니까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문장을 다시 써보겠다 이거지? 그러면 on apple이 앞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는 요 ate를 그대로 내리면 안 되지. 뭐라고 내려야 돼? 비동사 플러스 pp. 이게 수동태지?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뭔 완료? 현재 완료, 과거 완료였죠? 그거 어떻게 생겼더라요? have pp였죠? have pp랑 bpp는 뭔가 왠지는 모르겠는데 너네가 맨날 헷갈리는 거야. have pp는 현재 완료, bpp는 수동태다. 그럼 수동태로 바꿔야 되니까 이 비동사랑 애플이랑 전체 시제를 어떻게 해서 짬뽕을 시켜서 적절한 거를 써줘야 돼요. 뭐가 들어갈까요? 과거형이면서 단수니까 was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PP 형태. ate의 PP 형태 뭐예요? eaten. 그 다음에 주어. 원래 행위를 했던 사람은 어디로 가요? by를 써주고 누구누구에 의해서 라는 걸 써주고 me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수동태야. 이게 끝이잖아. 그치? 이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뭐 이게 4형식 수동태든 5형식 수동태든 다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 이 개념이 자꾸 흔들려서입니다. 자, 그러면
자존심 상하지만 여러분, 요거 한번 풀어봐. 그 도로는 수리되었다. 도로가 수리를 하는 거야? 아니지. 수리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둘의 관계가? 수동이죠. 그럼 뭐 써줘야 돼요? B, PP 써야겠지. 최승기, 뭐 써야 돼? 더 로드. 아, 뭐, 첫 번째, 두 번째. 요거랑 요거 중. 아,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거는 뭐예요? 영주요? 두 번째 거는 아직 가르쳐 드리지 않은 개념이에요. 얘도 지금 BPP가 있기는 하거든, 여러분. 근데 얘는 어떤 거랑 합쳐진 거야? B, ING랑 합쳐진 거지. 그러면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데 아직 안 배웠어. 내가 이거 하고 나서 알려줄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수리되었다니까. 과거형이라서 was repaired가 되겠지. 맞아?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에서는 어떤 개념을 섞을 거냐면 내가 저번 시간에 최민여가 너 왜 자꾸 행복하게 웃어? 집중 안 하고? 까불지 마. 문제 풀리면 다 틀려 너. 다 틀리면 진짜 죽는다. 저번 시간에 내가 뭐라고 했냐면 have pp에다가 요거 합치는 거 알려드렸죠. 이거 뭐예요? 현재 완료랑 뭐 합친 거예요? 앞에 안 봐? 이렇게 쉬운 거 다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집중을 못한다면 진짜 노답이야. 험한 말 하게 하지 말았지. 현재 완료랑 어떤 거? 진행이랑 합쳐진 거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현재 완료 진행이 되죠. 현재 완료 진행은 왜 쓴다 그랬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쓴다고 했었죠. 지금 고개 끄덕이지도 못하고 대답 못하는 놈들은 복습도 안 한 거야. 숙제도 안 하고. 뒤졌어, 진짜로. 난 더 이상 설명은 없어. 계속 이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보내고 2학년 똑같이 보내고 그러다가 나가리 가는 거예요. 분명 경고했어요. 그러면 have pp에다가 뭐 붙이는 거? bpp 붙이는 거. bpp는 방금 배웠잖아. 이거 뭐야? 수동태지. 그럼 얘는 뭐였어? 현재 완료지. 대답 안 해? 대답해. 입 벌려서 대답해. 더 이상 열받게 하지 마. 고딩들, 알았어? have pp 더하기 bpp예요. 그러면 현재 완료에다가 뭘 더하는 거지? 그치, 수동을 더하는 거죠. 그럼 현재 완료 수동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옛날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는 거니 되는 거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have pp 더하기 bpp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에 있는 이 친구들이 샥 하고 묶이겠죠? 그럼 뭐가 돼요? have 빈 pp가 되겠죠. 아우 진짜. have 빈 pp가 되지? 그럼 have 빈 pp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과거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한다, 된다, 된다, 되어오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만들어졌다, 해왔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뭐뭐 이런 식으로 과거형으로 쓰기는 할 건데 그 의미가 어디가 포함된다고요?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그 개념 자체가 싹 다 포함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 그럼 봐봐. 케이크가 만들어졌다는 그냥 was made라고 해도 되잖아. 그치? 근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서 지금 막 만들어졌다라는 뜻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넣어도 되는 거예요? have been pp를 넣어도 된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케이크가 과거에서 만들어서 지금 딱 만들어졌다. 이거 답 뭐겠어? 둘 중에 1번이 되는 거죠. 얘는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야?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거고. 이해돼요? 그럼 이거 말 나온 김에 is being made 한 번만 해볼게. 우리는요, 진행이라고 하는 뭐부터 쓸 거야? 시제부터 쓸 거야. 방금도 현재 완료 시제 먼저 썼죠? 현재 완료가 시제였어. 그 다음에 뭐 썼죠? 수동이라고 하는 태를 썼습니다. 그럼 이 순서를 너네 맘대로 막 바꿔서는 안 돼. 그렇다면 시제 먼저 나오고 태를 쓴다는 거지? 그러면 진행도 뭐예요? 시제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태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합쳐봐. 진행 어떻게 써? 그냥 ing 하면 안 되고 be ing 플러스 수동태 be pp 넣겠지? 그럼 가운데 거 뭐해? 합쳐줘. 그럼 뭐가 돼? be being pp 이해돼요? 그러면 무슨 수동? 진행 수동. 진행 수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해됐어요? 다 적었지? 그러면 케이크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거 뭐라 그래? 케이크는 is being made.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됐어? 여기까지가 기본 수동태야. 근데 우리는 기본 수동태만 배워? 아니, 어떤 것도 배워. 짜증나는 거 있잖아. 고등학생들 특히. 아, 중학생들이 더 짜증났겠다. 왜냐면 시험범이었거든. 기억 안 나요? 유성준 기억 안 나요? 아, 기억 안 나시는군. 자, 제가 방금 설명 들었던 거는 이겁니다. I ate an apple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기에서 당하는 입장이 누구야? 애플이지. 근데 애플은 누구 자리예요, 지금? 목적어 자리죠. 그러면 이거를 문장 구조를 이용해서 수동태 만드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당하는 입장인 누구를 목적어를 어느 자리로? 주어 자리로 보내는 게 바로 수동태였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전혀 상관이 없어. 목적어가 몇 개일 때? 한 개일 때. 근데 우리 목적어가 몇 개까지 나와요? 두 개까지 나오지 않아요? 몇 형식? 다형식에. 그럼 만약에 목적어가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누굴 보낼 거야? 얘를 보낼까? 아니면 얘를 보낼까? 뭐 할 수 있어? 둘 다 보낼 수 있지.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인 문장은 수동태가 몇 개 나와? 두 개가 나오지. 각각 하나씩 보낼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목적어가 두 개인 문장은 몇 형식이라고 승기야? 4형식이죠? 그럼 4형식 문장을 제가 한번 써볼 테니 4형식 문장의 수동태를 각각 두 문장으로 만들어 보자. 지금부터. 됐지? 그러면 I gave 이렇게 쓰면 몇 형식일까? 3형식. 근데 내가 이렇게 쓰면 몇 형식이 돼요? 4형식이 되죠. 왜요?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누구누구에게. 얘는 무엇 무엇 을를. 맞지? 그러면 얘는 무슨 목적어? 간접 목적어. 얘는 직접 목적어가 되지? 어쨌든 뭐야? 목적어야.
목적어가 두 개면 수동태 문장도 몇 개? 두 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목적어, 오케이, 앞으로 보내고, 얘도, 오케이, 앞으로 보내고 해서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제가 중딩들, 초딩들한테 가르쳐 줄 때 옛날부터 설명해 줬던 건데, 너네는 거의 중초딩이랑 다름이 없으니까. 나는 첫째다. 집안에서. 폰. 나는 첫째 아들, 딸이다. 동생이 있다. 시 동생 있어? 나는 둘째다. 폰. 아, 우리 반에 둘째가 더 많네. 나 외동이다? 외동도 많군요. 오케이.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저도 둘째인데, 둘째 입장에서 첫째 뭐 언니나 오빠에게 개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첫째 입장에서는 감히 내 말을 거슬러? 감히 내가 라면을 끓여오라고 했는데 라면을 안 끓여와? 감히 내가 밤에 불을 끄라고 했는데 불을 안 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첫째 입장에서는 둘째가 어때? 내 앞으로 오면 안 돼. 나한테 기어오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첫째라고 하는 놈은 항상 둘째가 어디 있어야 돼? 뒤에 있어야 돼. 그래야 만족하는 놈들이야. 그치? 이 첫째 놈들. 그러면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는 거예요. 시야. 너는 첫째잖아. 앞에 있는 놈이라고. 그치? 앞에 있는 놈을 어디로 보내요? 앞으로 보내요. 그럼 얘가 둘째보다 더 앞으로 갔지? 맞지? 그럼 문제가 돼? 안 돼. 나는 애초부터 둘째 앞이었거든.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가 애초부터 앞에 있던 그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아까 만들었던 것처럼 쭉 만들어. BPP 내리고. 간접 목적어 내리고 BPP 내려. 뭐라고 할래? he, was, given 이렇게 바뀌는 거야. 여기까지 잘 내려왔지. 그러면 이제 간접 목적어 사라졌었고 누가 남아? 뒤에 남아있는 우리 둘째. 불쌍한 우리 둘째가 남는 거야. 그 둘째를 그대로 뭐예요? 내려요. 문제 없음. 왜냐? 첫째가 여전히 앞이거든. 그런데 문제는 언제 발생할까? 누가 내려왔을 때? 간접 목적어 말고 직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오면요. 직접 목적어 둘째가 누구보다 앞에 가게 되니? 첫째보다 앞에 가게 되지. 그러면 뭐였어? 레터라고 하는 둘째 놈이 첫째를 앞섰잖아요. 이거 첫째가 화가 났나? 나잖아.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뭐라고 해줘야 돼? 야, 네가 참아. 내가 선물 하나 줄게. 즉, 뭐가 필요해? 첫째 놈을 달랠 만한 뭔가가 필요해. 그게 바로 뭐다? 전치사다. 전치사라는 선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전치사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첫째를 달래주는 거지. 야, 사탕 하나 먹어. 화내지 말고. 오케이? 그러면 레터라는 둘째가 앞으로 왔을 때 똑같이 was given 이렇게 가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힘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첫째는 열이 받았다. 그러면 이 친구한테 사탕 하나를 물려줘야 돼요. 근데 그 사탕의 종류가 세 가지. 이거 들어봤지? to, for, of.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누구? to. 대부분의 동사에서 쓰이는 것이 바로 to입니다. 근데 요런 친구들은 특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거 외우는 방법이 뭐냐면 for라는 친구가 누구누구를 위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네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 동사들을 여기다가 쫙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발렌타인데이야.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초콜릿 뭐 해줄 수 있어? 만들어줄 수 있지. 아주 왜 이러는 거야? 만들어줄 수 있고 또 난 손재주가 없어.
타줄 수도 있고, 또, 나 돈도 없고 손재주도 없어. 누군가에게 얻어와. get.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거. 또 기억나는 거 있어, 중딩 여러분? 아, 빌드 괜찮고 또. 중딩 여러분 없어? 없다고? 그래? 시험범이었는데. 뭐라고? 뭐? 아, 빌리다. 자, 여러분 숙제로 드릴게요. 4에 해당하는 전치사. for라는 전치사가 사용될 수 있는 동사들을요, 이거 말고 5개 더 찾아오세요. 왜 입을 실룩거리세요? 그 다음에 5분은 더 간단해요. 뭐냐면 ask, 요청하다. 그 다음에 require, 비슷한 뜻인 요구하다라는 뜻. 그래서 요 2개만 알고 있으시면 대부분은 되고요. 4는 좀 외워줄 필요가 있어서 5개 좀만 더 찾아와 주시고 4도 아니고 of도 아닌 대부분의 동사는 누굴 쓴다? to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for나 of 자리에 give라는 동사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면 대부분이니까 뭘 쓰면 돼요? to를 쓰면 돼요. 그래서 완성본 A letter was given to him 이렇게 됐어? 내가 문제 내봐도 이거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가봅시다. 비슷한 꼴로 한번 가볼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막상 보니까 약간 한 번에 정답 안 나오지. 그지? 근데 쉽게 푸는 방법 알려줄게. 내가 아까 전에 누가 앞에 나오면 뭘 붙여야 된다고 했어? 둘째, 직접 목적어가 앞에 나오면 둘째가 나왔으니까 화가 나서 사탕 하나 줘야 된다. 전치사 붙여야 된다 했죠. 그러면 둘째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직접 목적어 해석 어떻게 돼요? 을을이라고 해석되죠. 그러면 만약에 이 문장이 맞으려면 전치사가 필요 없어야 되는 거 맞지? 전치사가 필요 없다고 하면 첫째가 화가 난 거야, 안 난 거야? 화가 안 난 거야. 아, 화난 거 같아. 첫째는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럼 첫째라고 하는 이 간접 목적어는 해석을 어떻게 해요? 에게라고 해석이 되죠. 그러면 전치사가 없네. 그럼 누가 앞으로 갔을 것이다? 간접 목적어가 맨 앞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여기 전치사 없지? 전치사 없으니까 에게라는 게 누구 자리일 거다? 주어 자리일 거다라고 추측을 했지? 그러면 꽃에게 보냈다. 네? 나를 꽃에게 나를 어떻게 보내요? 그럼 이거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맞아? 꽃을 보냈다. 나에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을을이 들어가야 되네. 을을은 몇째야? 둘째. 즉 직접 목적어죠.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면 뭐가 필요해요? 전치사가 필요하죠. 여기에 쓰는 거죠. 이해돼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 전치사가 있었어. 그러면 있으면 에게. 없으면 을을이 들어갔을 때 이상하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는 거야. 이해됐어? 또 반대로. 요거는 맞아 틀려? 전치사 있어 없어?
있지. 전치사가 있다는 것은 누가 앞에 나갔다는 뜻이야. 간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갔다는 거죠. 그럼 간접 목적어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에게라고 되죠. 그럼 에게를 어디다 넣어봐요? 앞에다 넣어. 어때? 맞아요? 다시 생각해봐. 왜 자꾸 나한테 넘어가, 얘들아? 너네 소신을 지켜. 다시 한번. to가 붙었어. 전치사가 붙었어. 전치사가 왜 붙었어? 첫째가 화가 났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첫째는 누구야? 간목이지. 맞냐고? 아니잖아. 첫째는 화가 났잖아. 화가 났으니까 사탕을 먹었지. 화가 왜 났겠어? 간목이 나온 게 아니라 직목이 나온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에게를 넣는 게 아니라 누구를 넣어줘? 을르를 넣어주는 거지. 그럼 여기에 을르를 넣어봐. 나를, 나를 만들었다.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면, 아, 이상하네. 얘 뭐 해야겠구나? 지워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해돼? 헷갈리지 마. 내가 갑자기 확실해? 라고 해도 진짜 확실하면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 돼. 알았어? 넘어가지 마. 그러면 자, 다형식 수동태 페이지 몇 쪽이냐? 78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은 2번 있을 거예요. 초콜릿. 초콜릿이 어쩌고저쩌고. 너무 쉽다, 이거. 일단 정답 몇 번? 자, 보시면은 초콜릿이 강아지에게 초콜릿이 준 거야? 주어짐을 당한 거야? 주어짐을 당한 거지.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2번이겠죠. 3번은요? 간단한 질문들이. 간단한 질문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간단한 질문, 그러니까 질문들이 물어볼 수 있어? 나한테? 아니?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봐? 지는 거지. 정답은? 근데 여기서 둘 다 BPP네? 젠장. 어떻게 해야 돼? 차이가 뭐야? 전치사지. 그럼 이거 전치사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어떻게 보기로 했죠? 간목, 직목을 적용하기로 했지? 그럼 여기에 지금 만약에 너네가 하나를 고르는 거야. 나는 전치사 없는 걸로 갈래. 하면 전치사가 없으니까 누가 앞으로 나갔다. 간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갔다라고 추측을 하겠지? 그러면 누가? 에게가 주어인 거예요. 맞아요? 그럼 에게를 주어 자리에 넣어봐요. 질문에게 물어봤어요? 질문에게 물어본 거야? 나에게 물어본 거야? 나에게 물어본 거지? 그럼 얘네들은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네? 그러면 이 친구는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이거 좀 헷갈리죠?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4번 풀어보세요. 내가 편한 걸 가져가면 돼. 전치사 없는 걸 갈 건지, 전치사 있는 걸 갈 건지를 보면 돼요. 정답은 고르기 쉽겠지만. 몇 번이 맞아요? 몇 번 하셨어요? 2번이요. 왜요? 일단 스페니쉬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지는 거예요?
가르쳐지는 거지. 그래서 BPP가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전치사가 필요하다. 왜? 전치사가 필요한 경우는 뭐였어? 누가 앞으로 갔을 때?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갔을 때죠? 그럼 직접 목적어는 해석 어떻게 해요? 을을이지? 그럼 을을을 어디다 보내봐? 앞으로 넣어봐. 스페인어를 가르쳤다. 연결되죠? 그러니까 오케이. to 붙이는 거 맞구나. 여기까지. 이게 4형식이야. 4형식 어때? 살짝 정신 놓으면 헷갈리겠지. 그래서 개념을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 말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있는 몇 형식은? 4형식은 수동태가 몇 개? 2개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간접 목적어인 첫째가 앞으로 갔다.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치사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근데 만약에 뒤에 있던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갔어요. 그러면 전치사가 붙는다. 이해됐어?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끝이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 더 남았어. 몇 형식 남았죠? 5형식이 남았죠. 우리한테는 총 목적어가 3군데 있단 말이에요. 3형식, 4형식, 5형식. 근데 5형식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조금 배경 지식이 필요해. 그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타역동사, 지각동사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타역동사, 지각동사 한번 다시 정리해볼까? 질문해볼게. 타역동사는 몇 형식이에요? 몇 형식? 5형식이죠? 그럼 사역동사는 뭐 하는 동사예요? 시키는 동사지. 그러면 사역동사가 시키는 동사이고 5형식이니까 여러분 한번 써봐. 문장 구성 요소. 사역동사의 종류 3가지 써보시고요. 뒤에 어떠어떠한 게 나와야 되는지 한번 써보세요. 저저번 시간에 알려드렸어. 월요일에. 복습을 안 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습을 안 하시면 계속 제자리 걸음이겠죠. 수업은 수업대로 듣고 지금 제 눈에 막 되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들이 몇 명 보이는데 그분들은 진짜 정신 차릴 때가 됐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보다 더 쉽게 모든 걸 가르쳐 줄 순 없어. 이것보다 더 쉬운 난이도는 있을 수가 없어. 최민혁 알겠어? 복습하라고. 숙제하라고. 정신 차리고 공부하라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야. 최승기, 너도 마찬가지야. 썼어? 사역동사 어떻게 돼? 말해봐. 3가지 뭐? make, have, let. 이 3가지가 무슨 동사? 사역동사지? 몰랐으면 적어. 그리고 얘 동사가 나왔잖아.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목적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엔요. 목적격, 보어 나오겠죠. 맞습니까?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나왔다고 하면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는 거죠? 자, 사역동사니까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나오죠? 시킬 때는 간결하게 시키라고 했잖아. 너 이거 해, 너 나가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붙이지 말라 했으니 뭐가 들어가? 동사 원형이 들어가. 여기까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우리가 방금 능동과 수동의 개념을 배웠으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얘는 얘랑 무슨 관계예요? 우리 기본값은 무슨 관계라고 했죠? 능동 관계라고 했죠. 그럼 얘랑 얘랑은 무슨 관계라는 거야? 능동 관계라는 거야. 그럼 능동 관계일 때는 뭘 쓴다는 거예요?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네 둘의 관계가 뭐일 수도 있어? 수동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수동이면은 어떤 거 쓰라고 했어요? PP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뭐가 들어갈 수도 있다. PP가 들어갈 수도 있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뭐로 넘어가? 지각동사로 넘어가. 지각동사 뭐뭐뭐 있죠? 보다, 듣다, 느끼다. 이게 대표적인 거잖아. 딱 세 개만 써봐. 뭐뭐 나와. see, hear, feel.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 근데 진짜 대표적인 게 지각동사가 요 세 개라는 거야. 그럼 지각동사도 몇 형식이니까? 5형식이니까 뭐 나오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 나오죠? 제가 저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누구가 뭐 하는 거를 들었다. 근데 얘가 이거를 하는 중인 걸 들었다 라고 하려면 여기에 뭐도 쓰일 수 있지만 동사 원형도 쓰일 수 있지만 내가 그거를 걔가 그거를 진행하는 중이었다라고 강조를 하려면 뭐도 ing도 가능하더라. 근데 아까도 말했죠? 얘랑 얘는 무슨 값이? 기본 값이 능동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누구? 능동일 때 동사 원형. 그럼 반대로 또 수동일 때는 PP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게 기본이야. 근데 이거는 내가 아까 전에 수동태 만들 때, 오형식 수동태 만들 때 전조로 알아야 되는 기본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뭐 만들어야 돼? 수동태 만들어야 돼. 수동태 만들어 볼게. 그냥 간단하게 사역동사 먼저 가겠습니다. I, 자, I made you study. 몇 형식이죠? 몇 형식이죠? 5형식이죠? 최승기, 너 쳐다보고 물어보는 거 맞아. 대답해. 네가 뭐 하는 거고? 공부하는 거고. 공부하는 게 누구고? 너고. 그래서 얘는 5형식이죠. 5형식에서 지금 목적어 어디 있어? you. 이거 하나밖에 없지? 그럼 이거 기준으로 수동태 만들어봐 하면 누가 앞으로 가야 돼요? you가 앞으로 가야 돼요. 보내세요. you가 주어가 됐습니다. 맞죠? 그럼 made 그냥 냅둡니까? 아니요. 어떻게 바꿔요? be, pp로 바뀌겠죠? 바꿔보세요. were made. 이렇게 바뀌었어. 또 뭐 남아? 스터디 남지. 그럼 어떻게 해줄까? 그냥 내려? 그냥 내리기엔 조금 뭔가 찝찝하지 않아요? 그냥 내리면 안 돼요. 뭘 붙일까요? 전치사 아니고 to 부정사. to를 붙입니다. 그래서 you were made to study라는 문법이 완성이 돼요. 뭐일 경우에는 여기가 동사 원형일 경우에는 만약에 진짜 만약에 내가 여기를 were라고 안 하고 이거 문법은 신경 쓰지 마. made라고 안 하고 이렇게 했어. 내가 들었어. 무슨 동사야? 지각동사지. 여기 ing 있었어? 괜찮아? 지각동사 ing 들어가도 되죠? 얘를 이렇게 바꿀 때 얘는 어떻게 바뀔까? You were heard 쓰고 얘는 어떻게 바뀔까요? ing가 쓰였으면요 그냥 그대로 내려도 돼요. 근데 만약에 지각동사임에도 불구하고 ing 안 붙일 수도 있잖아. 동사 원형 쓸 수도 있잖아. 동사 원형인 경우에는 뭐 쓴다고요? to를 쓴다고요. 이 조건이 되게 많아져. 그러니까 너네가 기억해줘야 되는 거는 대체적으로 무슨 동사일까요? 사역동사. 사역동사를 위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 헷갈릴까 봐.
만약에 여기에 ing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뭐 해도 된다? 내려도 된다. 근데 만약에 요 뒤에가 뭐면 동사 원형이면 뭘 붙여준다? to를 붙여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어요? 오케이. 제가 제일 어려운 버전을 알려드린 거거든? 어려운 버전을 왜 먼저 알려드렸냐면 우리가 그냥 일반 오형식 동사 있잖아요. I made 아, 애매해. I named you 바보. 그러면 네가 뭐라고 이름 붙여진 거지? 바보라고 이름 붙여진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바보라고 이름 붙였다. 몇 형식? 5형식이거든요. 그러면 너도 명사고 바보도 명사지. 그럴 경우에는 그냥 뭐 해주면 되냐면 밑으로 내려주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거. 내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요거 뭐야? 목적어지. 얘 뭐야? 목적격 보어지. 그럼 얘를 기준으로 수동태 만들어봐. 어떻게 돼? You were made. 그 다음에 요 목적격 보어가 지금 동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명사죠. 그럼 뭐 해주라고요? 그냥 내려주라고. 이해돼? 동사 원형, 동사 ing 이런 게 아니면 그냥 쭉 내려주기만 하면 돼.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바로 풀어봐. 요거. We considered him a nice worker. 우리는 생각했어. 그를 뭐라고? 나이스한 직원이라고. 그러면 이 나이스한 직원이 주어가 됐으니까 그가 생각이 되어졌어. 뭐라고? 나이스 워커라고. 그러면 봐봐요. 얘가 열로 갔죠. 얘가 열로 갔지. 그리고 BPP로 바뀌었지.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 동사가 아니면 그대로 내리라고 했지.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나이스 워커. 내리면 돼. 이해돼? 얘도 해봐. 먼저 윗문장에서 they called this dog that 이거지? 목적어가 뭐예요? this dog이고 목적격 보어는 뭐예요? that이죠. 그러면 뭐만 그대로 내리면 되겠다. that만 내리면 되겠다. 정답은 2번. 이렇게 푸는 거. 그 다음에 4번 풀어보세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먼저 찾으세요. 목적어 뭐예요? me. 목적격 보어 뭐예요? 목적격 보어 4번에. me가 목적어잖아. 목적격 보어는 뭐야? 뒤에 enter the room 아니야? 근데 enter가 뭐니? 들어가다. 품사가 뭐니? 동사지. 동사일 때는 뭐 하라 그랬어? to 붙여서 내리라 그랬지? 그럼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5번도 풀어보세요. 5번. 목적어 뭐예요? you. 목적격 보어 뭐예요? cook. cook은 동사야 명사야 지금 여기서. 동사지? 왜냐하면 목적어, 이 요리하다의 목적어가 살아있잖아요. 얘는 목적격 보어인데 동사 원형이죠? 동사 원형일 경우에는 뭐 붙여서 내린다? to 붙여서 내린다. 그러면 정답은 to cook. 이해됐니? 이렇게
이렇게까지가 5형식까지의 수동태고요. 뒤에 나오는 수동태의 여러 가지 형태 요거는요. 수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거는 여러분 어떻게 하기로 했지? 외워주기로 했지? 그래서 수거는 전부 다 여기 페이지에 있는 거 외우셔서 여기에다가 적용하시면 돼요. 외우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 잠깐 쉬는 시간 하고 구문 분석하고 문제 몇 개 풀어볼게요. 되고 있는 건가? 제가 프린트로 나눠드린 거를 먼저 푸시고 한쪽씩 여기 한 페이지잖아. 한 페이지씩 풀고 저한테 가지고 나오시고 확인받고 다시 들어가서 푸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관식부터 보세요. 주관식은 뜨는 거. 객관식은 1, 2, 3 중에 고르는 거. 네, 한 개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 두 개인 사람도 있고 다른 프린트인 사람들도 있어요. 각각 왜 불만이 있어? 각각 요 한 페이지, 한 장 말고 한 페이지씩 풀고 나서 가지고 나오세요. 최승기, 잠깐 나와봐.